공모전에 대한 부분을 상을 받았으면 거기를 그냥 클릭해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게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태그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에 아이디들을 저장하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네이버에서 나온 백업이 되면 한 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대표님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에는 페이스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스타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유료 광고 결제도 다 페이스북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가입할 때는, 가입은 이제 다 벌써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할 때는 계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과 연동을 무조건 해야지만 훨씬 더 좋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의사항이에요. 공식 계정은 자꾸 새 걸로 개설하지 말 것. 그러니까 똑같은 계정이 경남대학교가 있으면 경남대학교 계정을 계속 여러 개를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와 인스타, 페이스북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네이버는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적당히 벌어, 너네 자꾸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게 네이버예요.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너네 해킹하면 너네 제외하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가 충돌돼도 안 되고, 경남대학교가 있는데 경남대학교가 또 있어도 안 되고, 경남대학교가 링크 삽단이 있는데 또 한글로 링크 삽단이 있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해킹을 당한 거겠구나 하고 점수를 안 좋게 줘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키우고자 하는 걸 정확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여러 기기로 로그인하지 말 것. 그냥 정확히 딱 휴대폰 하나를 적어놓고 뒤쪽에다 인스타용이라고 적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피드 및 스토리를 신중하게 올려서 좋은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들 것.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러면 인스타는 또 이것도 오해예요. 해킹을 당해서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얘가 계속 삭제한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한 번에 올려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는 자체 사이트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랑 좀 먼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피드와 스토리뿐만 아니라 인스타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야지 알고리즘이 좋아한다. 즉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태그와 위치 태그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인스타는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릴스, 그 다음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은 인스타가 내가 만들었는데 너네가 끝까지 이용을 안 해? 그럼 너는 내가 좀 미워할 거야. 좀 밑에 내려놓을게 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좀 춤을 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따른 영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통계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사람들과 관심 갖는 콘텐츠를 만든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이버에서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 노출처럼 보이게 되는 게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인스타도 비슷해요. 그러나 인기 게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대학교에서 위쪽 상위 쪽에 9개 뜨는 것을 상위 노출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기 게시물에도 안 뜨고 최신 게시물에도 안 뜨면 우리 아이디는 또 망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기 게시물 우리가 올리자마자 최신 순위에 안 떠도 마이너스, 그 다음 인기 게시물에 안 뜨면 이건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인스타, 페이스북, 앱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정 키워드로 인해서 상위 노출을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대학교 정보라고 검색을 해서 하단 27번째 있는 경남대학교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액션을 취해야지 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지, 그냥 링크를 보내서는 상위 노출에 도움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더라도 꽃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꽃을 치고 45번째 혹은 150번째를 가서 클릭을 해야지만 여기서 상위 노출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니까 인기 게시물에서 우리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돼 있으면 무난히 하나하나 치고 나가는 건 쉽습니다. 고객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이미지인지, 말 그대로 그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 진짜 고등학생들이 좋아서 지금 이걸 클릭하고 있구나, 얘들이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어떤 건지를, 대학교 로망, 대학교 들어가서 채워야 될 숙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약간 고등학생들이 그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로 좀 채워놓은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겟의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타겟 고객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최소 10장 정도 올려놓은 뒤에 팔로우를 시작하기 좋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팔로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얘는 별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팔로우를 했지? 하고 잘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분의 담당자가 계속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프로필 배경 이미지 사이즈. 이거는 사진 한번 찍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스타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에 비해 이 정도의 사이즈를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용량이 크면 클수록 퀄리티가 높아지고 인기 게시물에 상위 노출을 잘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업로드할 때 잘리는 이미지와 사이즈 최적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타에 보면은 중간에 사람이 한 번씩 잘리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건 인스타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거 올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을 찍을 때 혹은 어떤 건물을 찍을 때 전체 샷이 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해시태그는 최소 5개 이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하단에 해시태그를 넣게 만들긴 했으나 제목으로 거의 판별이 나요. 근데 인스타는 무조건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대표님께 지금 교직원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진짜 슬퍼할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태그를 우리가 마팔 아니면 뭐 마산의 맛집 뭐 이렇게 글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작 해야 복사해서 그 다음 걸 또 하잖아요? 그냥 복사하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내가 어제 올린 글에 대한 태그를 복사해서 여기 넣었다가 지우고 다시 써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적어야 돼요. 인스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담당자가 한번 나와서 말하게 된 게 뭐냐면 다른 블로거들은 30분에서 1시간, 2시간까지 글을 쓰는데 인스타는 고작해야 2분이면 되는 걸 왜 이것까지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이거는 싫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 부분을 태그만큼은 진짜로 키우고 싶은 인플루언서로 키우고 싶거나 이걸로 인해서 보다 약간 유입이 많이 되고 싶다면 복사해서 절대 붙여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분석하는 사이트들도 다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유독 인플루언서들이 항상 올리는 태그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의 확률이 높은 태그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마팔 관련된 해시태그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붙여주는 게 좋다. 뭐 마팔 팔로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놀게끔 하는 게 좋다고 이제 판단해서 인스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계정의 인스타그램 세팅하는 방법. 이제 PC로는 업로드가 안 되고 그러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가 되지만 가급적 PC로 올리지 않고 그 모바일로 올리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인스타는요. 그 다음에 PC는 자동화 프로그램 정도만 이용을 하고 손으로 입력하는 것은 노출에 유리하다. 키보드를 활용한 거. 그 다음에 인스타는 복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무조건 타이핑을 치는 걸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을 세팅하고 그 다음 콘텐츠를 세팅하고 팔로워를 증대하고 팔로워를 소통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예를 들면 정보를 주는 사이트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 인스타를 만들 건지, 아니면 감동을 줄 건지, 아니면 웃음을 줄 건지, 아니면 이익을 줄 건지, 이렇게 총 4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야 되는데, 감동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감동만 얻으려고 인스타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감동도 주고 싶고 웃기는 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니까 이게 버무러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 분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팁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보를 얻기 위한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좀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소통의 시작인데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단순하죠. 페이스북은 동영상을 4시간 올리게끔 만들었는데 인스타는 1분밖에 안 올라가게끔 만들었고, 태그가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글들을 넣어놓게 했지만 태그는 고작 인스타는 30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천에 갔는데 그 인스타를 안 하고 고등학생들이 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른지를 한번 분석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팔 관련돼서 해시태그를 검색하는 방법은 관련 게시물을 찾아 팔로우를 하고 마팔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최소 30명만 팔로우를 해야지 좋다. 최대 100명 이하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정지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걸 쓰면 점수를 좀 깎인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그 팔로워를 늘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팔로워를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팔로워를 했지만 내가 팔로워를 했는데 상대방이 팔로워를 안 하는 걸 우리는 걸러내잖아요. 근데 인스타에서는 이 방법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특정 어플을 통해서 삭제하는 거는 점수를 깎인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언팔로우 그 앱을 깔아가지고 했더니 별로 인스타에서 자꾸 점수를 좀 덜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전 완전히 안에서 확인을 하고 점수를 좀 따로따로 들어가가지고 체크를 해서 아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팔로우 검색하여 설치하는 방법, 되도록이면 여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해당 그 아이디를 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자동 좋아요와 자동 팔로우를 해주게 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남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에게 뜨긴 뜰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한 번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해요. 대신에 인기 게시물에는 안 뜬다.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면 좀 얼굴이 예뻐서 이것저것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걸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키워나가기에는 너무 1년, 2년이라는 소요가 되니까 시간이, 그러면 이분들은 구매를 해놓고 벌써 굉장히 많이 자꾸 우리를 찾는 것처럼 유도를 해가지고 인기 게시물에는 좀 약간 좀 놓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응도를 올리기, 가급적 정사각형 사진을 게시하고 콘텐츠 기획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가 어렵다면 동종 인스타그램에서 최대한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짜투리 시간에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명확히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동해서 올릴 것,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연동해가지고 공유하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연동하는 건 좋은데 네이버로 나가게끔 하는 건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부분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 인스타나 페이스북, 트위터로 자꾸 보내버리면 네이버는 블로그에 자꾸 마이너스를 줘버리고, 또 두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타사 인스타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게끔 만들면 수수료조차도 안 받아요. 그 해당 판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그 어느 정도 그 포털 사이트나 SNS가 그 방어를 하기 위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료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효율은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이 좋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케바케 같아요. 왜냐면 약간 고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 페이스북이나 50, 60대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인데, 약간 이 부분에 맞춘 타겟에 맞게끔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20, 30대는 어쩔 수 없이 인스타에서 구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게시물의 매출 상승이 되려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유령 계정을 구매하거나 단순 소통 작업을 통한 팔로우만 증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출이 적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 좋아요나 댓글을 뭐 구매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평소 팔로워들과 관계는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서로 뭐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해당 연락처나 페이스북 계정을 알고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 뭐 비슷한 관심사를 유독 클릭을 서로 하게 됐을 때 더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에 관련된 사람은 식품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팔로우를 하거나 댓글을 더 많이 달았을 때 실제로 좋은 그 공감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최신의 좋아요나 댓글을 발생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드 콘텐츠가 나쁘지 않으면 정성스럽게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텐츠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과 아니면 콘텐츠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 해당 아이템이 좋은 건지 서비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콘텐츠에 공을 들일 건지 이걸 좀 정해가지고 정확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해시태그 반복은 노출을 줄어들게 만드니까 각각의 날짜를 좀 정해놓고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백한 해시태그를 좋아하고 너무 많은 해시태그를 달면 스팸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좀 피해야 된다. 이제 인스타는 사진이 100%를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공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 컨셉, 그 다음 프로필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이 좋지 않으면 마케팅 효과가 좋지 않다. 마팔과 원팔 로직을 맞게 할 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령 회원, 예를 들면, 약간 도박성이나 아니면 음란성에 관련된 사람들의 팔로우도 되도록이면 받으면 안 된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예 애초에 바로바로 삭제를 해버려요. 그 팔로우가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인기 게시물에 잘 노출되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것, 컨텐츠 기획만 잘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했다면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가능하다.